그녀가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그녀를 사랑할까? 아니면 내가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가 아름다울까? 아름다움과 사랑은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영원한 질문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에게 끌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아름답게 여긴다. 하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아름다움이 사랑을 낳는지 사랑이 아름다움을 낳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다. 여기서는 플라톤과 칸트의 미학을 통해 아름다움과 사랑의 관계를 탐구하고 주관적인 아름다움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현대사회에서 아름다움과 사랑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플라톤은 아름다움을 이상적인 형상으로 보았다. 각 부분의 균형과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 즉 객관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찾기란 쉽지 않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매력을 느끼고 사랑에 빠진다. 이는 플라톤의 객관적 아름다움 개념이 사랑의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을 시사한다. 칸트는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개인의 감정과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즉, 객관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플라톤의 객관적 아름다움 개념과는 상반되는 주장으로 아름다움의 다양성과 주관성을 인정하는 현대 미학의 기반이 되었다. 사랑은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통해 욕망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이 욕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을 넘어선다. 우리는 상대방의 성격, 지성, 재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러한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이 사랑으로 이어진다. 또한 사랑은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킨다. 사랑하는 사람의 외모는 더욱 아름답게 보이고 그들의 결점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미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즉, 사랑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현대사회는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하고 미디어는 획일화된 아름다움의 기준을 강요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움과 사랑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쉽다. 하지만 칸트의 주장처럼 아름다움은 주관적인 판단이며 사랑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우리는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예쁠수록 수명 길다 매력적인 외모, 과학적 근거. 아름다움은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끊임없는 관심사였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아름다움은 찬양의 대상이 되었고 때로는 질투와 시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최근 미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는 아름다움이 단순히 미적인 가치를 넘어 개인의 생존과도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과연 아름다움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수명에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에 어떤 함의를 던지는가? 여기서는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름다움과 수명의 상관관계를 심층 분석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을 탐구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윤리적 문제와 과제를 논하고자 한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1957년 위스콘신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 졸업사진에서 매력적이라고 평가된 사람들이 덜 매력적이라고 평가된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소득, 교육 수준, 결혼 상태, 건강 상태 등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름다움이 단순히 주관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라 건강과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름다움은 좋은 유전자, 건강한 생활 습관, 긍정적인 심리 상태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름다움과 수명의 상관관계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요인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 사회적, 심리적 요인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매력적인 외모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며 더 많은 사회적 지지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한다. 이는 스트레스 감소, 자존감 향상, 더 나은 삶의 질로 이어져 건강과 수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매력적인 외모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매력적인 외모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금연, 절주 등은 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아름다움과 수명의 상관관계는 외모지상주의를 강화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외모가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외모에 기반한 차별은 사회정의에 어긋난다. 외모가 채용, 승진, 인간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평가절하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성형수술, 다이어트 강박 등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건강한 삶을 방해할 수 있다.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은 특정 집단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아름다움과 수명의 상관관계는 우리에게 아름다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하지만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건강함과 긍정적인 에너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건강한 생활 습관, 긍정적인 마음가짐, 자기관리 등은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 데도 중요하다. 사회는 다양한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외모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을 강요하는 대신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뿐만 아니라 인격, 지성, 능력 등 다양한 요소에서 비롯된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하다. 아름다움은 삶의 선물이자 과제이다.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지만 동시에 사회적 문제와 윤리적 고민을 안겨준다. 우리는 아름다움의 긍정적인 측면을 활용하면서도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성을 인지하고 경계해야 한다. 아름다움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도 외모지상주의와 차별을 극복하고 다양한 아름다움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 꽃미남 배우 장동건이나 이민호와 결혼하면 그이와 꼭 닮은 꽃미남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라 상상하는 여성이 많다. 그러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답은 아니올시다가 되기 쉽다. 미국 세인트 앤드류대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코넬 박사와 데이비드 파레트 박사는 남자 100명과 여자 100명의 본인 사진과 부모 사진을 구해 얼굴에 나타나는 특징을 매력, 남성다움, 여성다움 등 3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다. 부모의 얼굴 매력은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실험을 시작한 연구진은 딸의 얼굴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었다. 유명한 미국 여배우 골디 혼의 미녀 딸 케이트 허드슨 등에서 바로 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미모는 바로 증명된다. 문제는 아들이었다. 꽃미남, 꽃미녀가 결합한 경우에서 아들은 꽃미남이 아닌 경우가 계속 발견됐기 때문이었다. 고민에 빠진 연구진은 이 문제에 골똘히 매달렸다. 그 결과 내린 결론은 미모는 아들한테는 유전되지 않는다였다. 아들에게서 분명히 발견되는 특징은 아버지가 각이 날카로운 남성적인 얼굴을 갖고 있을 경우 아들의 얼굴도 거의 남성적인 얼굴을 갖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 아빠의 그 아들이라는 속설이 입증되는 순간이다. 이에 대해 파레트 박사는 부모의 미모가 아들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지만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미녀가 힘센 남자를 좋아한다는 데서 알 수 있듯 외모를 상대방 선택의 제일 기준으로 삼는 남성과 달리 여성이 상대방 남성을 고르는 기준은 훨씬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남, 미녀 부부에서 미녀딸이 나온다지만 미녀딸을 만들어내는 데는 엄마보다 아빠가 더 중요하다는 결론도 흥미롭다. 꽃미남 아빠는 엄마의 미모와 상관없이 미녀딸을 낳을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이 연구에 앞선 한 연구에서는 미남, 미녀 부부의 경우 첫 아기로 딸을 낳을 가능성이 아들을 낳을 가능성보다 1.26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흥미를 끌기도 했다. 이는 세계의 화제를 모은 바 있는 미남 배우 브래드 피트와 미녀 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첫 아기가 딸이었다는 데서도 입증됐다. 미모는 아들이 아닌 딸에게 물려줘야 딸이 문남성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자손 번식에 유리하다는 진화론적 선택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듯하다. 이 연구는 동물행태학지 최신호에 게재됐다.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은 예술작품의 본질적인 가치로 여겨져 왔지만 데리다는 예술작품의 의미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 즉 파레르곤 자체라고 주장한다. 파레르곤은 작품의 틀이나 액자처럼 작품 내부에도 외부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이며 작품의 의미를 구성하는 동시에 작품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다. 데리다는 칸트의 목적 없는 항목적성 개념에서 아름다움의 역설적인 의미를 발견한다. 칸트는 미적 대상이 목적은 없지만 항목적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데리다는 이 모순을 통해 아름다움의 의미 자체가 모순적임을 드러낸다. 즉, 아름다움은 실제하지만 동시에 허구적인 것이며 작품 내부에 존재하지만 작품 외부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데리다는 이러한 아름다움의 역설을 없는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통해 설명한다. 없는은 단순히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밖에 없음을 동시에 내포한다. 이는 프랑스어 센스와 센스의 동음이에어적인 특성을 통해 더욱 강조된다. 즉,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는 없는이라는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또한 데리다는 피를 뜻하는
상을 통해 아름다움의 의미는 안과 밖을 구분하는 절단, 즉 경계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예술작품의 의미를 텍스트 내부에 가두려는 시도는 폭력적인 것이며 진정한 아름다움은 경계를 넘어서는 데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데리다는 영화 천년여우를 통해 미장합임 구조를 설명한다. 미장합임은 영화 속 영화 혹은 소설 속 소설처럼 작품 속의 작품이 반복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천년여우에서 영화 속 영화는 주인공의 삶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며 이는 서로를 무한히 비추는 거울 속의 거울과 같은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러한 구조는 작품의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술이론가 로절린드 크라우스는 현대 예술작품이 전환사의 특성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전환사는 이것, 지금, 여기처럼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지칭어로 맥락에 따라 의미가 변화한다. 이는 현대 예술작품이 미리 정해진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의미를 생성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데리다의 관점에서 아름다움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되는 경계 자체이다. 아름다움은 작품 내부와 외부, 의미와 무의미, 존재와 부재 사이의 경계에서 생성되며 이러한 경계는 끊임없이 해체되고 재구성된다. 따라서 아름다움은 단일한 정의나 규정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끊임없는 해석과 재해석의 대상이 된다. 예쁠수록 수명 길다 매력적인 외모, 과학적 근거. 아름다움은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끊임없는 관심사였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아름다움은 찬양의 대상이 되었고 때로는 질투와 시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최근 미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는 아름다움이 단순히 미적인 가치를 넘어 개인의 생존과도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과연 아름다움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수명에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에 어떤 함의를 던지는가? 여기서는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름다움과 수명의 상관관계를 심층 분석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을 탐구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윤리적 문제와 과제를 논하고자 한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1957년 위스콘신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 졸업사진에서 매력적이라고 평가된 사람들이 덜 매력적이라고 평가된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소득, 교육 수준, 결혼 상태, 건강 상태 등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름다움이 단순히 주관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라 건강과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름다움은 좋은 유전자, 건강한 생활 습관, 긍정적인 심리 상태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름다움과 수명의 상관관계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요인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 사회적, 심리적 요인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매력적인 외모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며 더 많은 사회적 지지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한다. 이는 스트레스 감소, 자존감 향상, 더 나은 삶의 질로 이어져 건강과 수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매력적인 외모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매력적인 외모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금연, 절주 등은 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아름다움과 수명의 상관관계는 외모지상주의를 강화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외모가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외모에 기반한 차별은 사회정의에 어긋난다. 외모가 채용, 승진, 인간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평가절하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성형수술, 다이어트 강박 등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건강한 삶을 방해할 수 있다.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은 특정 집단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아름다움과 수명의 상관관계는 우리에게 아름다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하지만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건강함과 긍정적인 에너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건강한 생활 습관, 긍정적인 마음가짐, 자기관리 등은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 데도 중요하다.
사회는 다양한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외모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을 강요하는 대신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뿐만 아니라 인격, 지성, 능력 등 다양한 요소에서 비롯된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하다. 아름다움은 삶의 성물이자 과제이다.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지만 동시에 사회적 문제와 윤리적 고민을 안겨준다. 우리는 아름다움의 긍정적인 측면을 활용하면서도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성을 인지하고 경계해야 한다. 아름다움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도 외모지상주의와 차별을 극복하고 다양한 아름다움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 꽃미남 배우 장동건이나 이민호와 결혼하면 그이와 꼭 닮은 꽃미남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라 상상하는 여성이 많다. 그러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답은 아니올 시대가 되기 쉽다. 미국 세인트 앤드류대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코넬 박사와 데이비드 파레트 박사는 남자 100명과 여자 100명의 본인 사진과 부모 사진을 구해 얼굴에 나타나는 특징을 매력, 남성다움, 여성다움 등 3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다. 부모의 얼굴 매력은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실험을 시작한 연구진은 딸의 얼굴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었다. 유명한 미국 여배우 골디 혼의 미녀 딸 케이트 허드슨 등에서 바로 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미모는 바로 증명된다. 문제는 아들이었다. 꽃미남, 꽃미녀가 결합한 경우에서 아들은 꽃미남이 아닌 경우가 계속 발견됐기 때문이었다. 고민에 빠진 연구진은 이 문제에 골똘히 매달렸다. 그 결과 내린 결론은 미모는 아들한테는 유전되지 않는다였다. 아들에게서 분명히 발견되는 특징은 아버지가 각이 날카로운 남성적인 얼굴을 갖고 있을 경우 아들의 얼굴도 거의 남성적인 얼굴을 갖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 아빠의 그 아들이라는 속설이 입증되는 순간이다. 이에 대해 파레트 박사는 부모의 미모가 아들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지만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미녀가 힘센 남자를 좋아한다는 데서 알 수 있듯 외모를 상대방 선택의 제일 기준으로 삼는 남성과 달리 여성이 상대방 남성을 고르는 기준은 훨씬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남, 미녀 부부에서 미녀딸이 나온다지만 미녀딸을 만들어내는 데는 엄마보다 아빠가 더 중요하다는 결론도 흥미롭다. 꽃미남 아빠는 엄마의 미모와 상관없이 미녀딸을 낳을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이 연구에 앞선 한 연구에서는 미남, 미녀 부부의 경우 첫 아기로 딸을 낳을 가능성이 아들을 낳을 가능성보다 1.26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흥미를 끌기도 했다. 이는 세계의 화제를 모은 바 있는 미남 배우 브래드 피트와 미녀 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첫 아기가 딸이었다는 데서도 입증됐다. 미모는 아들이 아닌 딸에게 물려줘야 딸이 문남성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자손 번식에 유리하다는 진화론적 선택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듯하다. 이 연구는 동물행태학지 최신호에 게재됐다.